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을 했지만 정말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번 주에만 2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피로를 넘어서 이제 패닉에 빠지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7번의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3번의 서킷 브레이커에도 단 2달간 270%의 수익률을 만들어낸 주인공, 오늘 마켓 인더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 앞으로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4월 말서부터 해서 5월, 6월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저만의 원칙과 기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 원칙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 5월, 6월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라 하면 불규칙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코에 걸면 코고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대응을 해서는 절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철저한 원칙과 기준 매매가 굉장히 유효했다. 특히나 리스크 관리, 손실은 짧게 끊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준과 원칙은 이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TG1, TG30, 특히 TG30 모델의 신호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위험, 리스크를 피하는 기준, 여러 가지 기준과 제가 보는 방향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단연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할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 철저한 원칙과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매수 신호. 이 과매수 신호가 있고 과매도 신호가 있어요. 과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하게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과매수 신호에 빠진 종목들은 저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위험 신호.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그 신호가 풀리게 되는 순간부터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과매수 신호는 제외를 하는 반면 이 눌림목을 확인하고, 눌림목이라는 것은 조정 추세에서 내려오는 것은 눌림목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눌림목이라는 표현은 상승의 추세에서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하락 조정 추세에서 나오는 자리는요,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의 가격 조정 이후에 재반등하는 자리, 상승하는 자리를 확인을 하고 단기 바닥을 항상 확인 후에, 저도 손절한 종목이 꽤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손절하는 종목의 공통점은 제가 이제 출연하는 요일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예상하고 신호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었던 적은 이제 손절 확률이 조금 커졌고, 신호가 확인된 이후에 매수를 한 종목들은 거의 80% 이상 익절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하는 거, 수익 관리, 손실 관리가 아니고요. 수익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라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라인을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지지 가격. 어떤 특정한 가격 밑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받쳐주는 가격. 그걸 지지 가격이라고 하고요. 또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 위에서 누르는 가격. 그것을 저항 가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격,
그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바로 이제 눌림목의 바닥 가격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방송 애프터마켓이라든지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스페이스X 관련 종목이었죠. 이 과매수 이후에는 과매수가 중간에 풀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저점서부터 해서 이 고점 영역까지는 약 43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관련 상장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물음표를 달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 과매수 신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보유자.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전에 매수를 해서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과매수 신호가 떠서 100% 이상 200%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를 접근하실 때에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손절 가격을 확실하게 정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매수 신호가 끝난 이후에 약 70%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럼 지금 이거를 저가 매수로 보고 저가의 영역으로 놓고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물타기 하실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도 제가 경고의 경고를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약 490%의 상승, 똑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상승 흐름은 490%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자회사 전혀 좀 불투명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타 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가격들이 깨졌을 때, 과매수 신호가 깨졌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연속 음봉이 발생되면서 지금 약 마이너스 7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과매수 신호,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매수 신호에 빠져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어는 과매수 신호가 좀 일찍 풀렸어요. 3월 달에. 앞서 보여드렸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5월 셋째 주까지 과매수가 유지가 된 반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끊어졌습니다. 일찍 끊어지면서 횡보의 가격 흐름을 보였죠. 위아래로 횡보의 가격 흐름을 보였고,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 무슨 구간이에요? 투자의 구간이 아니고 트레이딩의 구간이었죠. 트레이딩의 구간. 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수주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밸류에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 62%의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을 제가 이제 경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지분 투자 가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삼성물산 지금 90%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는 거죠. 그 본업이 아닌 지분 투자 가치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아요. 조정 시 매수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거죠.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생명 마찬가지예요. 여기 43만 3,500원 오늘 종가 부근인데요. 43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수 신호 풀려요.
진짜로 43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삼성생명 이 과매수 신호 풀립니다. 풀리면 가격 조정 나와요. 이거 꼭 잘 기억해서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SK스퀘어도 지금 38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마무시한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물론 좋아요. 그리고 SK스퀘어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 가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애프터마켓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SK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뭘 보아야 되냐? 과매수가 풀리고 내려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실적이 있는 종목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58%까지 내려왔어요. 고점 부근에서부터.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과매수에 빠져 있어가지고 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이미 과매수가 풀린 다음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온 종목들을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전자, LGCNS,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허상이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LG전자, LGCNS 적자 기업 아니에요. 1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져 갑니다. 그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져 가는데 주가는 조정받아서 원위치로 내려오고 있다? 매수 못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는 리스크 관리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는 로보티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하, 22만 5천 원, 20만 원. 이 가격은 굉장히 저가 영역에 있는 하단 가격에 리스크 관리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